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KBL 롱의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부 순서에서는 KGC 오리온, KT, LG 전자랜드 6강 팀들이 몰려있네요. 예.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는 싸움 붙이는데 특기니까. 그렇죠. 네. 싸움 붙이면서 플레이오프 얘기만 집중적으로 그렇죠. 2부에서는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 댓글 순서,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네.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구님이 이동환 기자님 목걸이 받으셨나요? 유동환 기자가 가지고 간 거. 목걸이 말고 팔찌. 그렇죠, 팔찌죠. 팔찌 예. 이거 요거죠. 2주 전인가 이거를 예. 이제 제가 이제 뺏었다가 다시 예. 바로 돌려줬어요. 그렇죠, 바로 주셨습니다. 예. 에이, 필요 없어? 그 멘트 그대로 했어요. 에이, 안 해. 그리고 이제 그 방송 때 잠깐만요. 너무 이미지에 제가 타격을 줬나요? 예. 아니요,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놀랬어요. 그것도 놀랬어요. 약간 이제 귀여운 토라진 말투로 동영상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동환 기자가 이제 예. 보라색만 자기를 달라. 나머지는 내가 다 주겠다. 그렇죠. 그랬는데 2주 동안 입 싹 닫고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저도 아무런 말을 안 했고 눈치 보면서 안 주네. 예. 근데 이긋님이 얘기 잘하셨어요. 예. 왜냐면 이 댓글이 나오자마자 이동환 기자가 와서 하나 고르세요, 선배님. 예. 그래서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맘바 골랐습니다. 검정색으로. 역시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니까 거기에서 동티 날까봐 바로 예. 주는 이동환 기자. 그렇죠. 태세 전환. 저는 항상 시청자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신경도 안 써요. 말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네, 조언리님이 계약 네. 만료되는 감독들 한번 다뤄주세요. 그랬는데 예. 지금 대표적으로 서동철 감독, 이상민 감독이 있고요. 또 김승희 감독도 계약 만료시죠. 이번 그렇죠. 시즌 끝나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이제 이번 시즌 내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시즌이 끝나야 뭐 정해지는 게 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물밑에서 막 루머도 돌고 맞아요. 막 정말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아직도 루머는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문경 감독이 좀 이제 흔들린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1년 네. 재계약이 남아있는 거, 1년 계약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루머가 굉장히 많고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이거는 이리농구 애청자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예, 보시는 분들만. 우리만의 예. 비밀. 예, 비밀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홍선주처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다음은 제가 할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예, 허훈 선수 역할 하세요. 허훈 선수. 예. 우리 둘 그렇게 이제 그만할까요? 큰일 나. 이제 안 돼요? 알겠습니다. 큰일 나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민 감독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인데 6강을 갔을 때는 1년 더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삼성이 6강 탈락을 했잖아요. 네. 탈락을 했는데 지금 다시 좀 분위기가 바뀐 게 뭐냐면 이상민 감독 뭐 학폭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어떤 그 마땅한 대체자가 없고 그리고 이상민 감독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쵸. 1년 더 네.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살짝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아직은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서동철 감독도 성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4강을 가게 되면 한 5대5, 5.5대 4.5 정도로 계약 가능성이 좀 더 높고 6강에서 만약에 탈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소스를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김승희 감독 같은 경우도 서동철 감독하고 좀 비슷하다. 성적에 따라서 결국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지켜보시죠. 왜냐면 이거는 좀 민감한 문제니까. 근데 저나 이제 이동환 기자는 최선을 다해서 예,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사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2020님이 그 이제 DB 같은 경우는 김현호의 부상도 아쉬웠지만은 역시 이제 김주성, 윤호영, 벤슨 DB 상승 시스템에서 파괴력이 이제 되게 컸는데 이게 결국엔 윤호영 부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식스맨 자원 쪽에서 높이가 있는 선수 그리고 거기에 높이 갖춘 외국 선수 이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DB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두경민, 허웅 정말 리그 최고급의 백코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비단 뭐 KBL뿐만 아니라 어떤 리그의 어떤 팀을 봐도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백코트를 갖춰도 프런트 코트가 받쳐주를 못하면은 그 팀은 한계가 되게 뚜렷해요. 맞습니다. 예, DB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경민, 허웅의 영향을 극대화하려면 프런트 코트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줘야 되고 결국에는 그에 맞는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예. 저는 DB는 다음 시즌에 반등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코어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이 팀은 두웅도 있고 김종규 그렇죠. 가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이상범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전보다 이제 그런 끈끈함이 없다. 네. 근데 이 사라진 이유가 첫 번째는 주전들의 부상. 그 두 번째는 벤치의 약화인데 이 벤치의 약화가 예전에 뭐 유성호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팀 분위기를 이끌면서 잘 뛰었고 그러면서 주전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게 좋은 선순환 효과를 갖다 얻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끊어지면서 게다가 주전이 다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부지불식 간에 이런 끈끈함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두웅, 김종규의 어떤 그 건강한 모습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벤치의 강화인데 이 벤치의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인급 선수들 타이치라든가 또는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 갖다가 키우는 거 그리고 외부 수열 이 두 가지를 갖다 병행하는데 일단 DB가 이우정 선수를 상무 제대하고 난 다음에 KGC로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렇죠. 줬어요. 네.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고 어떤 한 선수를 받아옵니다. 그렇죠. 빅맨급 선수, 빅맨 하나를 받아오는데 이 선수도 식스맨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김현호가 부상해서 돌아오고 뭐 타이치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한두 명 정도 이제 알토란 같은 선수들 데리고 온다면 DB는 경쟁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영 선수 부상은 윤영 선수가 허리가 지금 고질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그렇죠. 계속 지금 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영 선수가 잘 뛰는 걸 플러스 알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영장님이 신인왕은 박지원 대 오재현일 것 같은데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신인왕 대상을 1, 2년 차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박지원 대 오재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인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설명기요미 출동. 예, 출동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신인왕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번 시즌부터 완화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약정 기간 포함 2년차 선수. 그러니까 이 약정 기간이라는 게 신인들이 이제 10월에 드래프트 되다 보니까 드래프트 되고 그 시즌이죠. 그 시즌에 예. 약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즌에는 좀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급을 핸드폰 받습니다. 약정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렇죠. 농담입니다. 예. 예. 예, 한 시즌 약정인데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2년차 선수까지는 대상 선수가 확대가 되고 만약 신인왕 받으려면 그 시즌에 출전 가능 경기, 그러니까 드래프트 이후 뭐 기준이겠죠.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그냥 온전히 시작하면 54경기에 2분의 1 이상을 그렇죠. 뛰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이상 이미 뛴 선수는 뭐 아무리 2년차라고 해도 대상에서 된다. 제외가 되죠.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 드래프트에서 좀 이제 모습을 보였던 차민석, 양준우, 이광진, 이근희 선수 뭐 1군은 안 뛰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신인왕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즌도 되게 좀 신인왕 경쟁이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재영 님이 얘기하셨던 신인왕을 1, 2년차 대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신인왕 그 신인 선수가 약정 기간에 뛰었을 때 맹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인왕의 어떤 권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수정 보완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뭐 좀 KBL이 잘 고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대 오재현은 누구? 박지원 대 오재현이 있군요. 예. 어려워요. 어렵다. 네. 네, 어려워요. 그런데 또 유동현 기자께서는 오재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박지원도 좋은 선수니까. 저는 오재현에게 예, 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도 오재현. 예. 그러니까 박지원이 시즌 막판에 그래도 좀 부진하다가 해법을 좀 찾은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이즈가 되게 좋고 팔도 길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막 골 밑에서 어떤 오히 가드인데 뭐 리바운드 가다 막 풋백 득점 만들고 파워로드 내고 이런 게 되게 이제 새로운 무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재현이 한창 때 좋을 때 이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어서 저는 오재현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전자는 이윤기도 좀 임팩트는 있었었어요. 맞아요. 임팩트가 있었는데 막판에 공이 조금만 가면 네.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오재현은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최상급 수비를 보여줬고 뭐 물론 이제 그 외곽 슛의 어떤 약점이 있지만 SK의 어떤 그 기복이 있지만 기복이 있는 건데 상승세 흐름에서 그걸 이제 역할을 많이 해줬다라는 부분이 있고 박지원 선수도
아주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 좀 뛰다가 이제 좀 이렇게 물 밑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지환이 좀 맞는 것 같고 뭐 이우석 선수도 최근에 좀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어떤 임팩트는 오지환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KGC 인삼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 인삼공사가 정규리그 3위를 확정 지으면서 자 KT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6강에서 네. 오전 3승제고요. 근데 KT가 KGC를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승기 감독이 그 선택이 잘못된 걸 보여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 4일날 일요일날 오리온전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꿀잼입니다. 예, 너무 재밌는 멘트. 진짜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 예. 아니 미디어데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미디어데이 그렇지. 하실 멘트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주중에 KT가 전자랜드라는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5-6이 결정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경기가. 그렇죠. 근데 이 경기에서 KT가 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KGC 이제 김승희 감독이 그 경기를 보고서 이 전성현 선수 비롯한 선수들에게 얘들아 KT가 우리를 고른 것 같은데 그 경기를 보더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전성현 선수도 그런 느낌 받았고 그게 또 이제 그 오리온전 끝나고 그 멘트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KGC 입장에서는 3위인데 상대가 우리를 골라? 여기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KT 입장에서도 사실 오리온하고 할 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에서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었고 소동철 감독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팀이다. 엄청. 맞아요. 까다롭다고 했죠. 그렇죠. 얘기를 예. 했었고 반면에 KGC 같은 경우에는 뭐 허운 선수가 사실 KGC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택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꿀잼 어떤 효과를 갖다 얻는 거 아유 좋아라. 예. 부분이 드는데 자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제 김승희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허운 선수가 KGC에게 강했던 거는 우리가 이전에 얼클락이라든가 이런 포스트가 약했을 때 지역 방어를 서면서 거기에서 허운이 빈틈을 잘 노렸고 거기에서 공략을 잘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설린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스매치가 없고 스위치 디펜스를 할 수가 있고 그때와는 완전 다를 것이다. 그래서 허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좀 김승희 감독의 말은 양상 다를 거다. 정규시랑 우리가 좀 그때 고전하긴 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쉽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뭐 예상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시리즈 한 스코어까지 한번 스리슬쩍 한번. 스리슬쩍. 예, 저는 이거 우리 무덤 파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틀리면 바로 농활못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뺄까요? 아니요,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꿀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해줘야죠. 예, 저희가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뭐 먼저 아니면 저 먼저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좋습니다. 예. KGC in 4. 4차전까지 갈 거다. 예. 3승 1패. 4차전까지 가려나요? 예, 저는 KGC in 3. 제가 너무 방송이라 너무 과한. KT 팬 여러분들과 허운 팬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KGC가 예. 저는 3승 1패. 예, 저는 이경 기자는 3승 0. 예. 재미없잖아요. 3대 빵! 예. 제가 KT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좀 과감하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님의 말씀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설린저 온 뒤에 KGC의 경기 내용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물론 이제 정상 수비가 가능한 라인업이 됐죠. 빅맨이 옴으로써.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KGC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KGC는 이거는 단순히 이번 시즌뿐 아니라 지난 시즌부터 물론 포워드 외국 선수기도 했지만은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뛸 때조차도 트랩 수비도 쓰고 다양한 변칙 수비를 썼는데 아예 안 썼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거 약간 느낌이 싸합니다. 그리고 김세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울산 최근에 지난주 울산 경기 때 여쭤봤어요. 혹시 뭔가 카드를 감추고 계신 게 아니냐? 감독이라면 그런 거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추고 있죠. 굉장히 멋있게 얘기하셨을 텐데 유승희 감독 웃음이 나네요. 감독이라면 미안합니다. 뒷주머니에 그런 거 하나쯤은 감추고 뒷주머니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뒷주머니. 예, 뭔가 있어요 지금. 약간 김승희 감독이. 타짜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KGC가 뭔가 이 카드를 쓸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정상적인 운영을 하다가 되게 어떤 시리즈의 분기점에서 그런 카드로 좀 오히려 재미를 볼 거다. 그래서 KGC 3승 연패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과하긴 하네요. 근데 변수가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봐요. 그게 김승희 감독이 허운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미스매치가 없고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맨투맨 수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역 방어를 최소화하고 했을 때 허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변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허운이 올 시즌에 KGC전 평균 23점, 20점. 8.7 어시스트. 그러니까 그리고 야투율이 52.6%였어요. 그러니까 허운이 어느 정도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보는 그런 수치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그럼 줄어들 것인가? 살짝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이재도 선수하고의 매치업에서 이재도나 변준영과의 매치업에서 허운 선수가 자신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KGC가 이제 감춰두고 뭔가를 감춰두고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팀 정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린저가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설린저의 어떤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 지금도 굉장히 베스트긴 하지만 그리고 수비에서 약간의 어떤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치백이 좀 늦는다거나 아니면 설린저를 많이 썼을 때 설린저가 트랜지션이 좀 늦으면서 지난 4일 5연전에서도 디딜 로슨이 많은 득점을 갖다 올렸던 부분들 외곽에서 길게 끌어내면서 1대1 페이스업을 통해서 득점을 올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KT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고 공략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KGC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대체 외국인 선수가 왔을 때 조직력이 아무래도 2% 부족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필요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허운이 잘할 가능성이 있고 허운이 잘하게 된다면 KT가 의외로 반격이 있을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뒷주머니에 뭔가 감춰져 있겠죠. 근데 이게 효율적인지 아닐지는 까봐야 알죠. 예, 맞아요. 예, 까봐야 알죠. 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 둘 다 이제 KGC의 우위라는 부분은 동일하고 다만 이제 압도적인 승리냐, 그렇지는 않은 승리냐, 요것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난 4일 오리온과의 어떤 오리온과 KGC의 고향 경기에서 제가 이제 설린 선수 저는 직접 처음 봤어요. 봤는데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정말 어떤 그 수액이 넘치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 선수의 가장 좋은 점이 우리가 리드 앤 리액트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이제 그 마이데일리 김진성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리드 앤 리액트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발음 속도 이런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 근데 사실 이게 경험만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향상시켰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설린 선수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험이 쌓여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나에게 영향을 줬던 선수 KG. 케빈 가네. 예. 레이전 란도. 예. 라존 런도가 아니에요. 레이전 란도. 예. 그리고 브래드 스티브스 감독. 보스턴의 닥 리버스 감독. 예. 예전에 초창기 있던 감독이었죠. 예. 이런 감독들하고 그 어떤 조언을 받으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궁금해서. 근데 단지 그것만으로 이런 그 리드 앤 리액트가 확실히 탁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선수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베테랑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비디오를 보고 거기에서 반응을 하고 다시 또 경기를 하고 거기서 경험을 쌓고 또 비디오를 보고 경험을 하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실 때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신예 선수들이 기능은 좋은데 이런 리드 앤 리액트가 안 돼가지고 사실 곤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경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설린저 선수의 그 핵심,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베테랑들의 얘기를 받아듣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화를 하는데 비디오를 보고 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해보고 거기서 경험치를 쌓고 또 해보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을 때 점점점 쌓이면서 그게 리드는 리액트로
정확하게 판명이 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설린저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로 뭐 우리가 뭐 NBA를 배워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좀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비디오 세션. 그러니까 이게 팀마다 다 비디오 세션이 있어요. 비디오 미팅이 다 있는데 그렇죠. 그 외에도 혼자서도 좀 경기를 챙겨보고 공부를 하는 어떤 습관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안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미팅 외에 그냥 굳이 경기를 안 찾아본다든지 이런 선수 되게 많아요. 선수마다 이것도 좀 제각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종목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인데 뭐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공백이 좀 지고 돌아온 선수한테 뭐 이제 그런 관련해서 물어보면은 아 내가 안에서 뛰어보는 것과 밖에서 많이 보는 거 완전 다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뛰면서 경험하는 게 있고 비디오로 내가 제3자의 눈에서 내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익히고 가지게 되는 어떤 감각, 경기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농구를 공부하는 자세로 좀 어떤 좀 열심히 하는 부분 이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뭐 지금은 떠났지만은 KCC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그렇죠. 그렇게 농구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2주 격리할 때도 그 KBL 경기 영상 다 받아서 혼자서 공부 엄청 하고 거의 뭐 계속 돌려봤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선수도 그런 거 좀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KBL하고 NBA 저는 차이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물론 이제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일상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단지 훈련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실제로 잘 써먹을 수 있느냐의 어떤 거기까지 고민이 나가야 되는데 그 고민이 나갈 수 있는 건 말씀하셨던 그런 비디오 세션을 많이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 그러면서 그런 경험치를 습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치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 NBA하고 KBL하고 어떤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그 기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많은데 이 선수들이 이제 감독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데 농구의 흐름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감독의 책임도 절반이 있고 이 선수의 책임도 절반이 있는데 즉 그런 감독의 뭐 어떤 책임이 절반이 있다 그러면 선수의 책임도 절반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그런 경험치를 높여 나가는 그런 이제 습관화 과정.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제 프로농구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KT로 한번 가볼게요. KT 먼저. 예. 네. KT가 일단 6강에서 KGC와 맞대결을 갖다 벌이는데 예. KT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설린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단 그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성현이 또 KT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KT전을 기록을 보면은 일단 설린저 같은 경우는 두 경기에서 평균 33점 15리바운드. 네. 였습니다. 전혀 예. 제어가 안 됐다는 예, 얘기죠. 제어가 전혀 안 됐고 전성현은 올 시즌 KT전에서 평균 14.2점 기록했는데 이게 상대 다른 9개 구단 중에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3점 성공률 45.7%. 네. KT 만나면 그냥 빵빵 터졌어요. 특히 그렇죠. 5라운드, 6라운드 맞대결 보신 분들은 알고 전성현이 KT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사실 KGC가 뭐 코트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뭐 로스터에 빈틈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은 그 중에서도 공격의 핵심은 설린저와 전성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설린저가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크린을 확실하게 서줘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그 외곽에 있는 슈터라든가 아니면 그 메인볼 핸들러가 뭐를 하기 굉장히 좋게끔 상황을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KT가 전성현한테 이제 설린저 없을 때도 좀 약했다는 건 뭐냐면 전성현의 공격 루트, 주요한 공격 루트가 스크린을 받은 뒤 바로 올라가는 그 점프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선수가 몸 상태가 아직도 저는 정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이제 정확도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컨테스트를 많이 해주느냐 마느냐 한 30cm, 20cm였던 그런 차이 때문에 이 선수의 슈팅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KT가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성현이 이만큼 득점을 올리고 3점슛 성공률이 45.7%가 거의 뭐 초특급 수준인데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KT는 보완을 해야 돼. 계속 이제 뭐 2대2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 보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PO에서는 특히 KGC를 만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T 입장에서는 일단은 외국 선수 쪽에서 매치업 자체가 일단 미스매치로 시작한다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서동철 감독은 그러니까 상대가 심지어 뭐 현대모비스, 뭐 션농, 좋은 외국 이런 선수일 때도 1대1 수비를 선호하거든요. 괜히 뭐 트랩 수비 갔다가 국내 선수들 얻어맞느니 1대1 수비를 하고 외국 선수에게 줄 건 주되 뭐 국내 선수 파생 득점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문제는 상대가 설린저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설린저와 브랜든 블라노 아무튼 이 이제 빅맨과 포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주면은 오히려 이게 뭐랄까 경기 흐름적인 측면 아니면 선수들의 멘탈적인 측면에서 너무 데미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선수 감독이 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어떤 트랩 수비를 많이 시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냥 1대1 수비를 통해서 전성현이나 아니면 이제 이재도 변준영 뭐 이쪽에서 나오는 득점 자체를 그냥 파생 득점을 좀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인가 수비에서는 이 부분도 좀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KT가 할 수 있는 거, 뭐 KT의 강점 그러면 김영환, 양홍석, 박준영 또는 김현민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순간적인 미스매치로 활용하는 거하고 허운의 2대2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포워드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건 좀 위험해요, KGC는. 왜냐면 양희종이 들어왔고 거기에 문성곤, 전성현이 뛰게 되면 미스매치가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 KT의 어떤 그런 슛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허운인데,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설린저가 몸 상태가 피오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트랜지션 그리고 해치백 여기서 살짝의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허운이 이번 PO에서 KT의 어떤 키를 갖다가 저는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6강 파트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과 전자랜드입니다. 오리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리온은 지금 비상 상태입니다. 예. 자, 이승현 선수가 4일 KGC전에서 발목을 접질렸는데 설린이 선수 발을 밟고 접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승현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 시리즈에서. 근데 일단 현재 뭐 이제 보도도 좀 나왔죠. 기사도 좀 나왔는데 현재에서 2주에서 4주 정도 진단이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서 시리즈 내 복귀도 가능한데 이게 컨디션이 어떨지는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그 요거를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발목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이 발목이 예전에 이제 그 수술받았던 발목. 그렇죠. 예, 다쳤던 발목이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가 굉장히 좀 놀란 그런 상태였었고. 근데 지금 일단 2주에서 4주 나왔어. 원래 발목 부상 그러면 그냥 기본 때리는 게 2주예요. 내가 살짝 돌아가면. 기본 때리는 게 2주예요. 2주고 좀 더 심각하면 한 4주 이 정도인데 거기 앞서 돌아오는 경우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승현 선수가 그러냐? 그렇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 네,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일단 2주를 갖다 내렸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인대 손상이 있기는 한데 적절히 좀 가벼운 부상이고 적절히 쉬게 되면 돌아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래서 일단 2주를 갖다 때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PO 6강 안에 돌아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이승현 선수 통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오리온과 전자랜드 시리즈 첫 경기가 4월 10일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자,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복귀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한 4, 5일 정도의 휴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때 경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과를 좀 보고 그 인대가 살짝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경과를 보고 이렇게 가는데 1차전은 못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차전부터는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너무 단언한 건가요? 그게 예측이죠. 그러니까, 예측. 네네네. 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리온은 이승현 선수 사실 대체 불가능한 그런 카드. 그럼요.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리온과 그러면 전자랜드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어려운 이거는 진짜 예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먼저 해보세요. 일단 어디라 하더라도 3승 2패 깔고 갈게요. 이승현이 있다는 가정하에 3승 2패를 깔고요. 저는 전자랜드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모트리에서 결국에는 갭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모트리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는 해도 오리온은 어쨌든 지금 로스를 많이 써야 되는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 좀 힘든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승현도 어쨌든 100%는 아닐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승현에게 너무 많은 수비적 부담을 지울 수도 없는 이런 어떤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접전 클러치 게임에서 사실 전자랜드도 이번 시즌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리온이 이 약한 게 갑자기 플레이오프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랜드의 3승 2패 승리를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자랜드 인4 인포. 저보다는 조금 더 3대1 3대1 이승현이 있는데도. 네. 예.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승현 선수 이제 컨디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이제 덜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비슷해요.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일단 오리온이 지금 이대성을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지난 그 4일 경기에서 사실 KGC와의 경기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대성을 일단 승부처에서는 약간 배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오리온의 두 코어가 살짝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데빈 윌리엄스가 사실 팀에 도움이 안 되는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맞아요.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오리온의 이제 코어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 전자랜드도 물론 지금 모트리 중심의 어떤 그 농구를 하는데 여기서 데본 스캇을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정효근이 아마 들어오게 될 텐데 들어오게 됐을 때 이승현과 비슷하게 좀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근데 하지만 전자랜드는 기본적으로 김낙현, 이대헌 그리고 그렇죠. 모트리 그러니까 마지막 그 승부처였었던 모트리였던 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전자랜드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자랜드가 흐름을 타면 5차전까지 가기보다는 한 3승 1패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바로 그럼 전자랜드는 다 엮였으니까 전자랜드로 넘어가면서 계속 좀 얘기를 그렇죠. 해볼까요? 계속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전자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게,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이대성이 전자랜드 되게 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대성이 잘하는 팀이 있고 못하는 팀이 있는데 이대성이 못하는 대표적인 두 팀이 KCC랑 전자랜드. 그렇죠. 예, 그래서 KCC전은 정말 심각했고 전자랜드전에서 이번 시즌에 평균 11.3점 기록했는데 야투율이 38.6%, 3점 성공률이 21.9%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랜드는 사실은 상대 에이스 가드를 이제 이 차바이를 활용해서 전담 마크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차바이가 또 이런 부분에서 또 기여도가 저는 높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 전현우 지금 6라운드 들어서 정말 절정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현우 좋아요. 예, 전현우가 이제 6라운드에서 평균 13.1점에 3점 성공률이 46.4%예요. 예, 그러니까 전현우 지금 폭발력은 사실은 거의 뭐 KBL 웬만한 다른 슈터들과 비교해도 밀릴 게 없는 그 정도 슈터고,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6라운드 때 뭐 처진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국내 선수 중에 득점력이 갑자기 그냥 다 같이 확 다운된 부분도 그렇죠.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현우가 이렇게 살아나면은 전자랜드가 오리온과의 어떤 득점전에서 밀릴 일은 없을 수 있다. 이대훈, 김낙현이라는 코어, 그리고 거기 모터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자랜드가 좀 우세하지 않나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현우가 또 제가 볼 때는 오리온전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전현우의 어떤 매치업 상대라고 그러면 뭐 이제 오리온도 여러 가지 카드가 있지만 허리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허리영 선수 뭐 3점슛 워낙 정확한 선수지만 발이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고 전현우는 볼이 없을 때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현우 선수 어느 정도 뭐 역할을 갖다 할 수가 있고, 근데 오리온이 지금 이종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김진효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진효 선수 굉장히 좀 활동력이 좋은 선수고, 최현민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백업진 같은 경우에 전자랜드와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디드리 로슨이 좋아요. 그렇죠. 여전히 네, 디드리 좋아요. 로슨은 여전히 좋은데, 근데 이 디드리 로슨의 어떤 그 수비 약점을 여전히 이제 메울 수 있는 해법이 정규리그 끝까지도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승현 있을 때조차도 그렇죠. 안 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전자랜드가 힘싸움에서 조금 더 미세하지만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랜드가 지금 고기를 가지고 팀 케미를 갖다 그렇죠. 고기 하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민감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고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지금 이번 시즌 내내 전국 방방곡곡 돌면서 고기 먹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야 또 이 어떤 제 코어가 잡히고, 몸의 코어가 잡히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류 농구도 열심히 하고, 취재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 코어가 고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좀 여담이지만, 너는 남의 살을 너무 좋아한다. 남의 살덩이가 왜 그렇게 됐냐. 예.
저희 어머니가 여담인데 근데 이동 감독님이 그 남의 살덩이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예, 저희 어머님이 입담이 좋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동 감독이 최근에 그 이대현, 김낙현 이 두 명의 코어 선수들에게 이제 이 코어가 되어줘야 되니까 고기를 통해서 또 어떻게 좀 응원을 해주는 이런 에피소드가 가볍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현이 한창 안 좋을 때 또 이제 닭볶음탕 이렇게 또 사주면서 같이 좀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따끔한 얘기도 하고. 김낙현 선수는 삼겹살. 그렇죠. 김낙현 선수 또 삼겹살. 아, 요까지 취재를 하셨네요. 고기에 민감한. 아니, 저도 전해 들은 게 사실 또 있고, 또 이제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종류도 되게 다양하죠. 예, 전현우 선수 잘하면 또 아마 뭐 양고기나 오리고기로 하시지 않을까. 근데 왜 소가 등장하지 않죠? 그거는 좀 이제 혹시 또 나중에 더 뭐 4강 가면은 아, 피오 때 히든 카드인가요? 예, 히든 카드죠. 네. 그때는 뭐 아마 선수는 전원에게 쏘시지 않을까. 소를 투뿔로. 그렇죠, 투뿔로. 예. 그래서 아무튼 이동 감독이 좀 이게 약간 독특한 이동 감독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과 전자랜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고기로 마무리네. 예. 그렇습니다. 고기. 거기 마지막 팀. 이제. 마지막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지금 라렌 선수가 발가락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렌이 그 2월 27일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동 기자가 복귀 전에 말씀하시기에 라렌의 상태가 거기에 맞춰지냐 안 맞춰지냐에 따라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다 미국으로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무리하게 좀 복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복귀를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성환 감독이 이제 라렌의 발가락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시즌 중에 남은 기간 중에 또 다치면은 이게 되게 큰 부상이 이어질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언급까지 했냐면 선수 생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1년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 선수가 아닌데 이거 이제 또 다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프면 바로바로 얘기하라고 했다. 예, 출전 시간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라렌 복귀 후에 라렌 출전 시간이 되게 들쑥날쑥했어요. 맞아요. 어떤 날은 30분 가까이 뛰는데 어떤 날은 리온 윌리엄스가 좀 더 뛸 때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좀 부진했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LG 팬분들 많이 의아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라렌이 왔는데 왜 리온 윌리엄스가 저렇게 많이 뛸까? 그렇죠. 예, 이런 좀 비하인드 좀 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LG가 사실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뽑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LG는 시즌이 끝났을 때 선수단 개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FA 수혈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라렌과 윌리엄스 이 재계약 여부가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리온 윌리엄스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옵션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 다른 팀에서도 좀 탐을 내는 선수인데 문제는 재계약을 했을 때 그 이 옵션에서의 어떤 그 금액을 좀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재계약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성비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과연 리온 윌리엄스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리온 윌리엄스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더 좋은 이 옵션을 갖다가 원한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위력은 아직 좀 나오진 않겠지만 그 데본 스캇이라든가 뭐 디릴 로슨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급이 나오게 되면 사실 리온 윌리엄스를 버리고 다른 선수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라렌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 분위기로서는. 네. 예. 또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성원 감독의 공정농구에 이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정말 풀이었을 때도 이 선수의 어떤 스크린 타이밍이라든가 트랜지션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어떤 그런 공격농구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같은 어떤 발가락 상태라면 좀 재계약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